유리수와 소수단원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리수라는 것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야. 뭐냐면 분수꼴로 표현하면 유리수지. 분수꼴로 표현하면 유리수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수분의 어떤 수, 분모가 B고 분자가 A다.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으면 유리수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2라는 숫자 있지. 얘는 자연수라고 배웠지. 그렇지만 유리수, 다른 말로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1분의 2라고도 쓸 수 있지. 또는 2분의 4라고도 쓸 수 있지. 또는 4분의 8이라고도 쓸 수 있지. 계속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분수꼴로. 그래서 유리수 속에 자연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할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0분의 3 이런 거는 유리수가 될까 안 될까? 이거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 호떡이 3개가 있는데 3사람이 나눠 먹었다. 그러면 하나씩 나눠 먹으면 되지. 근데 이게 00이 나눠 먹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냐? 00이 나눠 먹었다. 그래서 여기 분모에 절대로 0이 오면 안 됩니다. 유리수가 안 돼요. 이거는 철칙이야. 반드시 기억을 해도. 분수꼴로 쓰더라도 여기 분모에 0이 되면 절대 안 돼. 그럼 예를 들어서 3분의 0은 뭐야? 0이지 이거. 분자에 0이 오는 거는 오케이야. 상관이 없어. 근데 분모에 0이 오는 거는 제외한다라는 거. 이거는 아예 유리수 따질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기억을 좀 해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그 유리수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유리수의 분류가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 0.4라고 이 소수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는 10분의 4라고 쓸 수 있지. 얘를 2로 약분하면 2는 4, 2, 5, 10 해서 5분의 2라고도 쓸 수 있지. 그치? 이처럼 소수점 밑에 어떤 숫자가 딱 끝나버리지. 4로. 그래서 이게 한 개가 있다 해서 유한소수야. 유한소수. 끝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 0.1, 555 막 밤새도록 계속 이렇게 가. 그럼 이거는 끝이 없지. 계속 진행하니까. 그래서 한계가 없다 해서 무한소수라고 표현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소수점 아래 4처럼 여기 끝났냐 아니면 계속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유한소수, 무한소수로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좀 더 깊이 나가면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분수꼴 있지. 이 분수꼴을 소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도 분수꼴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 보면 지금 5분의 2가 이거 분수지. 근데 2 나누기 5 해봐. 0.4 나올걸? 그럼 분수하고 소수가 서로 맞바꿔지는 거지. 표현이 서로 같아지는 거지. 근데 이게 같아지는 것도 있고 분수로 표현이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래서 그 안 되는 거는 나중에 그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수 표현, 즉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소수로도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유리수에 대해서 정의부터 시작해서 소수로 바꿔지는 얘기까지 했었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포인트가 이거야. 자, 그러면 이 유리수라는 거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자연수 배웠지?
중학교 1학년 때 정수 배웠지. 정수보다 더 큰 게 유리수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리수가 정수하고 자연수를 다 포함하고 있어. 대소관계가. 그래서 여기 유리수 속에는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먼저 정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정수라는 거는 0을 포함해서 0보다 큰 자연수가 있지. 이걸 양의 정수라고 배웠지.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음의 정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1하고 2는 자연수지만 빼기를 붙이면 음의 정수가 되지. 그 다음 정수가 안 되는 유리수가 있어.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건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 볼게. 2분의 1. 얘는 정수가 2지. 1도 정수지. 근데 정수분의 정수하면 이거 유리수라고 배웠지. 그치? 이게 0.5지. 그러면 정수는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거나 아니면 뭐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걸 갖다가 정수라 그러는데 이거는 정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좀 잘 기억을 해줘.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를 선생님 문제를 한번 내볼게. 예를 들어서 5분의 10이 있다고 쳐봐. 얘는 뭐가 될까? 분수꼴이니까 유리수? 유리수 돼. 근데 10 나누기 5 하면 얼마야? 2지. 따라서 얘는 자연수라고도 해도 괜찮습니다. 자연수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5분의 10은 자연수가 되기도 하지만 양의 정수도 되지. 또 유리수도 되지. 다 돼. 쉽게 말해서 자연수 되고 정수 되면 당연히 유리수가 돼. 왜냐하면 좀 전에 이 그림에서 우리가 공부했지. 유리수는 정수도 되고 자연수도 되고 이거 다 포함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떤 답이 자연수하고 정수가 되면 당연히 유리수는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0.4 같은 숫자는 어떻게 되냐 이거 0.4 이거 자연수 아니지.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런 정수도 아니야. 그럼 얘는 뭐라고 배웠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배웠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치? 자, 그 다음 8분의 7 같은 거는 뭐가 될까 이거 8분의 7 7 나누기 8 한번 해볼래? 0. 그 다음에 88에 64지. 그 다음에 78에 56이지. 그 다음에 85 40이지. 딱 떨어지죠. 끝이 보이니까 얘는 뭐라고 표현한다? 끝이 있다 해서 유한소수라고 표현을 한단다. 유한소수.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을 이해하시면 요번 강의는 이해가 가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를 배우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면 유한소수지요. 끝이 있다라는 얘기야. 무한대로 점점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유한소수 예. 0.5를 생각해 보자. 얘는 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한 칸 내려가면 동그라미 하나 생기지. 그래서 10이라고 쓸게. 10분의 5. 되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시험지에 답지에 쓸 때는 약분을 해갖고 쓰잖아. 그래서 5일은 5, 5, 20 해서 2분의 1로 기약분수 형태로 쓰지요. 기약분수 형태로.
그 다음에 0.4 얘는 어떻게 쓸까? 10분의 4로 쓸 수 있고 약분을 하면 2는 4, 2, 5, 10이 되지. 0.26 얘는 한 칸, 두 칸 내려가니까 100분의 26 되지. 약분하면 얼마야? 2는 2, 2, 3은 6. 2로 약분하면 50이지. 그런데 이 50이라는 거는 25에다가 2를 곱한 거고, 오케이? 25라는 숫자는 5를 두 번 곱한 거고 2를 한 번 곱한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까지 써있는 요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끝이 전부 다 끝난, 무한대로 가지 않고 끝나버리는 이와 같은 유한소수는 기하분수로 표현했을 때 분모에 2가 있거나 5가 있거나 아니면 2와 5로 짬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유한소수로 표현된다라는 거는 분모값을, 분자가 아니라 분모값을 소인수분해해. 소인수분해. 요거 했을 때 소인수가 2로만 돼 있거나 또는 5로만 돼 있거나 또는 2와 5가 다 같이 나오거나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면 뭐 할 수 있다? 유한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애들이 좀 착각하는 걸 하나 알려줄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60분의 10이라는 어떤 숫자가 있어. 얘를 약분해봐. 약분하면 12로 약분을 하면 얘는 1이 되고 12에다 5를 곱하면 60이 되니까 5분의 1로 약분할 수 있지. 1 나누기 5를 하면 0.2가 됩니다. 얘는 분명히 2로서 끝났으니까 유한소수가 되지. 그치?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여기 60이라는 숫자를, 분모에 있는 6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로 한번 해봅시다. 소인수분해하면 4에다가 3을 곱하면 12가 되고 12에다가 5를 곱하면 60이 나오거든. 근데 요 4라는 숫자는 2의 제곱이고 3이 하나 있고 5가 하나 있어. 근데도 끝이 0.2로 끝나버렸지. 그러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선생님이 좀 전에 여기 유한소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2 또는 5 또는 2와 5가 짬뽕되어 있는 이와 같은 형태가 유한소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얘는 3이 있으니까 유한소수가 왜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10이라는 숫자를 보세요. 12는 4, 3, 10이지. 그러면 4는 2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3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요거 하면 12가 나오고 60은 방금 적었던 거 그대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얘는 약분이 돼서 사라지지. 그러니까 여기 밑에 3이 있다라는 숫자는 솔직히 폼이야. 폼으로 달려 있는 거지. 얘가 실제로는 약분이 돼서 사라질 놈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2와 5 이외에 또 다른 숫자가 나와 있다고 해서 유한소수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약분돼서 사라지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가셔요? 그래서 이 약분을 해서 분수 표현하는 거를 기약분수라고 표현했던 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지. 분모하고 분자를 약분해서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숫자로. 이거 약분되지. 그치? 그 5분의 1만 남지. 5분의 1. 그래서 이거 아까 5분의 1 만들었잖아. 이렇게 기약분수로 만들었을 때, 뭐? 분모가 2 또는 5, 2와 5로 표현되는 거.
그걸 갖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 조건은 언제만 사용한다? 약분을 한 이후 기약분수일 때만 이 조건을 사용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0.125라는 어떤 숫자가 있어. 얘는 분수로 표현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동그라미 3개, 1000이지요. 그 다음에 125를 그대로 써줘. 그러면 125에 8을 곱하면 1000이 나오거든. 그래서 약분하면 기약분수로 8분의 1이 나오고, 8은 2를 3번 곱한 거니까 거듭제곱 2로만 표현이 되지. 그치? 그래서 분모의 소인수가 2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지. 2나 5나 2 또는 5가 다 있는 거 상관없다 그랬지. 그래서 요거는 뭐다? 유한소수가 되는 거야. 이해가? 또 하나 해볼까? 0.16 얘는 뭡니까? 한 칸, 두 칸이니까 100분의 16이지. 약분을 해봐. 4, 4, 16 25로 약분되지.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지. 기약분수. 항상 기약분수로 만들어 놓고 생각하라 그랬어. 그러면 25는 5를 2번 곱하면 되고 4는 2의 제곱이야. 약분 더 이상 안 되지. 5로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야? 기약분수에서 5로만 표현되어 있으면 분모에 5만 있으면 뭐야 이거? 0.16으로 끝났으니까 유한소수가 맞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유한소수 그 판단에 대한 문제인데 70분의 24에다가 어떤 숫자 a를 곱한 분수가 있어. 얘가 유한소수가 되게끔 뭘 해라? a 값을 조정을 하는데 반드시 제일 작은 자연수의 꼴로 a 값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유한소수 판별할 때 뭐라고 가르쳤지? 기약분수 중에 분모에 2만 있거나 5만 있거나 2와 5로 짬뽕이 돼 있는 그 세 가지 형태면 된다 그랬지. 그 외의 숫자가 오면 안 돼. 여기 분모에 얘가 그러면 먼저 24하고 70을 이렇게 봐봐. 얘 약분이 되지. 기약분수로 2로 약분을 하면 24는 12가 될 거야. 70이라는 숫자는 2로 나누면 35가 되지. 그 다음에 옆에 a가 있어. 얘 두 개 약분해가지고. 됐지? 그러면 35라는 숫자는 5 곱하기 7이지. 그치?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4, 2의 제곱이지. 4가. 그 다음에 옆에 a가 있단다. 근데 분자에 뭐 2나 5 위에 3 같은 숫자가 와도 상관이 없어. 이거는 분모가 중요해. 분모에 2 또는 5가 오면 상관이 없고. 그런데 여기에 7이 있으니까는 유한소수가 안 돼. 현재. 그러면 7이 없어져야겠지. 그러면 a하고 7이 약분이 되어야겠지. 왜냐하면 여기 옆에는 7에 해당하는 숫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작은 숫자는 여기 7이야. 7. a 값이 7. 만약에 여기 14가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 곱하기 7이 14니까 7하고 7이 약분되면 얘가 사라지고 분모에 5만 남게 되지. 그런데 문제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으라니까 7의 배수 중에 7, 요 7이 제일 작지. 응? 그래서 14가 아니라 7이 와야 돼. 이해가 가? 자, 지금까지 배웠던 총정리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야. 분수가 두 개가 있어. 이 두 개의 분수에 똑같이 어떤 자연수의 n을 곱했대. n을 여기다 똑같이 곱한 거야. 숫자 하나를. 그래서 자연수 n을 곱했는데 그 결과 얘하고 얘가 모두 유한소수가 되게끔
하려고 한대. 그러면 n의 값이 될 수 있는 것 중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여기다가 자연수 곱해서 뭐 해라? 분모가 2 또는 5로 표현되게끔 하세요 이 얘기지. 왜? 유한소수가 되게끔 한다라는 거는 분모가 2 또는 5로만 표현이 되게끔 하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분모가 2 또는 5로 표현되려면 일단 기하분수로 만들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지. 자, 그러면 110을 소유수분해 합시다. 소유수분해 하기 전에 일단 기하분수로 만들어봐. 110분의 15 110분의 15 약분해봐. 5, 3, 15 110을 5로 나누면 22가 될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기하분수 형태에서 2 곱하기 11 얘는 3이 될 것이야. 그래서 여기다 어떤 수 n을 곱해서 유한소수가 되게끔 하자. 오케이? 그 다음 옆에 있는 숫자 270분의 42 얘를 약분합시다. 6, 7에 42 그 다음에 이거 6으로 약분하면 얼마냐? 6, 4, 24, 6, 5, 30 나누게 해봐. 45 나올 거야. 그러면 45라는 숫자는 9, 5, 45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지. 3, 3은 9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n을 곱해서 역시 유한 소수가 나오게끔 하시면 돼. 얘가 그런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분모에 11이 오면 안 되지. 5는 와도 되고 3의 제곱 얘가 사라져 줘야지. 빨간 색깔 있는 게. 그러면 약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 n하고 11 n하고 9가 그러면 이 얘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걸로 푸셔야 됩니다. 수학이 어려운 게 이런 것 때문이야.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해도 중학교 1학년 첫 시험에서 배웠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뭐 이런 거 모르면 이 단원 해결하기가 좀 힘드실걸? 그러면 얘하고 얘가 약분되려면 얘 몸속에 11이 들어있어야 되고 3의 제곱 9가 약분이 되려면 얘 몸속에 9가 있어야지. 그러면 n의 몸속에는 9도 있어야 되고 그와 동시에 11도 있어야 돼. 그러면 9하고 11의 최소 공배수가 되어야겠지. 그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을 구해야 돼요. 그럼 9도 한 번, 11도 한 번 있으려면 9 곱하기 10이라면 99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99, 즉 9 곱하기 11 이렇게 해봐. 얘하고 얘 약분돼서 분모가 2로만 되지. 9 곱하기 11, 99를 여기다 곱해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없애지고 분모에 11 곱하기 7 해서 뭐 77 쓰더라도 상관없어. 분모만 2 또는 5가 있으면 되니까. 여기 2가 있지. 여기 5가 있지. 그래서 99가 답이야. 이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야. 최소 공배수의 뜻을 알고 계셔야 약분을 해서 분모에 2하고 5로만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문제야.